신이 내린 커피라 불리는 파나마 게이샤가 국제 경매에서 1kg당 3204달러, 우리 돈 약 4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장소는 더 베스트 오브 파나마 경매, 주인공은 치리키 보아게테의 라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나온 워시드 게이샤. 낙찰자는 아랍에미리트 줄리스 커피였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지난해 최고가 1103달러를 무려 3배 넘겼습니다. 같은 경매에서 출품된 50개 로트 중 30개가 1kg당 1000달러를 넘겼다는 소식까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게이샤는 향의 결이 유난히 정교해서 제스민, 시트러스, 스톤프루트 계열의 향미로 깨끗하고 길게 밀어붙이는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원두는 해발 1650-1900m의 엘벨로 구역에서 수확됐고 고도 미세기후 가공의 조합이 가격을 하늘끝까지 끌어올린 거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렸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한 잔의 커피가 산지품종 가공 스토리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오늘 기록이 증명했네요. 다음엔 이 커피 어디서 마실 수 있을지도 따라가 볼까요? 금에도 관세 매긴다고? 그럼 미리 사둬야지라는 말 요즘 왜 나오는지 60초로 정리합니다.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12월물 금 선물이 장중 온스당 3,534.10달러로 사상 최고가, 종가는 3,491.3달러로 마감했죠. 배경은 미국의 금관세 이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kg 100온스 금괴가 관세 품목으로 분류되고 스위스산은 39% 상호관세율이 거론되며 트레이더들이 실물 비축에 나선 상황. 여기에 관세 이슈, 물가 상승 우려, 고용 둔화되어 연준이 조기 완화, 기대가 겹치며 안전자산 선호가 커졌습니다. 전망도 거칩니다. 한 자산운용사는 4,000달러 가능성, 글로벌 앱는 연말 3,700달러, 내년 중반 4,000달러를 제시했죠. 국내 금펀드와 금광의 수익률도 최근 한 주 강했고 대표 금광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변동성 큰 구간인 만큼 급등 추격보다 목표 비중을 정해 환율과 프리미엄을 함께 체크하세요. 내 집 마련 핫플 요약해볼게요.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가 서울 아파트를 790가구 샀고 전년 대비 43.3% 급증했습니다. 어디를 많이 샀냐면 노원구가 13.7%로 1위, 다음이 강서구 7.5%, 구로구 6.8%, 외곽 합리적 가격대와 7호선 등 접근성 때문이죠. 다만 노원은 준공 40년차 진입 단지가 많아 재건축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 실제 올해 누적 상승률은 0.78%로 송파 11.5%, 강남 9.61% 대비 낮았습니다. 반대로 30대는 성동구에 가장 많이 매수, 1096가구로 7.7% 비중, 한강벨트, 직주 근접, 신혼 선호가 겹치며 성동구 집값은 올해 누적 8.9%, 강남 3구 제외 최고 상승, 연령대별로는 30대가 서울 매입의 32.9%로 1위, 그 다음 40대 32.3%, 가격 노후도 보는 20대의 외곽 전략과 직주 근접 생활권을 중시하는 30대의 도심 전략이 분화된 거죠. 요즘 진짜 웃긴 현상 하나 알려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제팬 외치던 분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요? 예스 재팬, 일본 맥주 없어서 못 팔고요. 홍대는 홍키아바라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애니 굿즈 천국이에요. 건담부터 포켓몬, 원피스, 레고까지 완판 행렬. 애니 팝업 스토어는 하루 4,000명이 줄 서고요. 맥주 시장도 장난 아니에요. 삿포로 70은 퓨린 줄인 저감 맥주로 품절 대란. 맥주 수입량 역대 최대치 찍었습니다. 패션계도 마찬가지. 무신사는 Y3 언더커버 들려오고, 현대백화점은 일본 브랜드 50개 넘게 유치했대요.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매, 이젠 팬덤 소비 시대. 요즘 대세는 예스 재팬, 맥주도 굿즈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잠실에 31억 로또 아파트 나왔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잠실 낼 이야기입니다. 분양가가 18억인데 이미 근처 비슷한 아파트는 31억에 거래. 무려 13억 시세 차익 기대된다는 얘기죠. 완전 로또급. 근데 문제는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 12억 이상 있어야 청약 가능하대요. 거기다 내년 1월 입주라 자금 마련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중도금은 돼도 잔금 대출은 6억 한도.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잔금 낼 수도 없고요. 결국 누가 사냐?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구조. 누리꾼들 말합니다. 대출 막아놨더니 부자들만 더 부자 되네. 진짜 로또 청약은 꿈이고 통장만 외로워지는 현실. 이게 과연 공정한 부동산 시장일까요? 12억 없으면 청약도 못해요. 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뭔지 아세요? 바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입니다. 정부가 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했는데요.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하고 있습니다. 중국 효과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 관광객 500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10월엔 시진핑 방한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기대감이 폭발 중입니다. 증권가에서는 K뷰티, K문화 다시 간다.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콘텐츠까지 전방위 수혜. 이건 단순한 반짝 뉴스가 아니라 정책과 실적이 겹친 강력한 모멘텀이라는 거죠. 중국발 훈풍 지금부터 제대로 봐야 합니다. 압구정 재건축 왜 이렇게 느린지 궁금하셨죠? 건설사가 아직도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압구정 3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옛 건설사 한양 명의로 된 땅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 압구정 5구역 1978년 지어진 한양 아파트인데요. 여기서 한양 명의로 남은 대지 지분이 무려 183평. 지금은 한양이 비해산양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조합은 이 지분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정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1970
90년대에는 전산이 없어서 등기 누락이나 착오가 많았던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압구정 5구역은 이미 정비계획 수정 가결됐지만 땅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압구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이 기록까지 정리해야만 움직입니다. 요즘 패션 트렌드 조금 파격적입니다. 바지를 허리선보다 아래로 내려 입어서 속옷이 보이는 스타일. 바로 세깅 패션이 다시 뜨고 있어요. 90년대 미국 래퍼와 스케이트보더들이 즐기던 자유반항의 상징. 제니, 카리나 같은 스타들이 입으면서 젠지 세대 사이에서 인기 폭발 중입니다. 여성 의류 플랫폼 데이터 보면 최근 한 달간 세깅 검색량이 수백 건으로 급증. 관련 키워드인 로우라이즈, 숏팬츠, 부츠컷, 로고, 밴드 검색량이 최대 956%나 뛰었고 거래액도 100% 이상 늘었습니다. 폭염 덕에 브라톱, 슬립 같은 속옷 드러내는 아이템도 인기. 홀터넥, 브라톱 거래액은 무려 911% 증가했대요. 패션 업계는 말합니다. 규범을 깨고 개성을 드러내는 세대에 세깅은 더 확산될 것. 지금이 바로 세깅 패션 전성시대입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영상을 2번 클릭해주세요. 요즘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더 붐비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식당가입니다. 올해 들어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를 찍으면서 공항 식음료 매장이 K푸드 할랄 저속노화 식당까지 다양하게 준비해 국내외 여행객 발기를 사로잡고 있어요. 아워움은 상반기 공항 매출이 전년보다 14%, 특히 새로 운영권 딴 구역은 무려 110% 폭등. 풀무원도 두부김치, 낫또 두유 같은 식물성 메뉴와 저속노화 존을 열어 상반기 매출 31%, SBC는 파리바게뜨, 쉐이크색 등 41개 매장을, CJ 프레시웨이는 고메브릿지 푸드코트를 열고 닭강정, 황태라면, 불고기 버거 같은 K푸드 메뉴로 인기 폭발. 여행 전 쇼핑 대신 맛집 투어하러 가는 사람들. 이제 공항은 사계절 안정적인 황금 상권이 됐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2번 클릭. 빌보드 1위,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IP 가치만 1조 원이 넘는 초대박. 정작 수익은 미국, 일본 기업이 싹쓸이했습니다. 일본 소니의 미국자 회사가 제작하고 음악은 미국 유니버설 뮤직이 맡았죠. K-팝 이야기지만 한국 기업은 빠진 겁니다. 이제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K 콘텐츠 제작 가능한 시대. 전문가들은 이를 K-웨이브 3.0이라 부릅니다. K푸드, K뷰티도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 판다 익스프레스는 불닭 소스로 치킨 메뉴, 트레이더조는 한국식 냉동김밥 완판, 네슬레는 한국 매울라면, 글로벌 화장품사들은 K뷰티 스타일 제품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유 브랜드가 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IP 보호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K-웨이브 주인공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흥미로우셨다면 2번 클릭. 노후 준비,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과거 퇴사나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이 끊기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다면 이 돈을 이자까지 더해 다시 돌려주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예를 들어 1998년 퇴사 후 145만원을 받은 A씨. 이걸 이자 포함 약 320만원에 반납하면 연금이 월 98만원에서 107만원으로 상승. 1년에 108만원이 더 들어오죠. 3년이면 원금 회수, 그 이유는 전부 플러스입니다. 특히 1988, 1998년엔 소득 대체율이 70%로 높았기 때문에 그 시절 가입기간을 보고 나면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갖춰야 하고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에 받은 건 반납 불가.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24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당장은 돈이 나가지만 연금액 상승 효과는 평생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2번 클릭. 서울 전세시장 매물이 너무 부족합니다. 7월 전월세 거래 1만 3천여 건 중 42.4%가 갱신 계약, 그중 절반 이상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건축, 재개발 지연, 새 아파트 입주 급감, 임대차법 이후로 2년에 2년까지 전세 장기 거주 증가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갱신할 때 전세 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이 5% 이내로만 올라도 기존 보험 범위를 넘으면 단순 연장이 아닌 재가입이 필요하죠. 특히 전세 대출과 연계된 경우 대출 한도,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져 보험사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인 거절도 가능하죠. 계약갱신 전 보증보험 조건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2번 클릭. 인천공항 면세점 셧다운 임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가옵니다.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임대료가 너무 높다며 인하를 요구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 이 임대료는 공개 입찰에서 스스로 써낸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계약 조건상 임대료 조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신라신세계는 최저가보다 16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고 지금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상황. 하지만 최근 회계 분석에 따르면 지금 재입찰을 하면 임대료가 무려 40%나 떨어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불씨를 더 키우고 있죠. 만약 이대로 철수하면 양사는 각각 1,900억 원 페널티를 물어야 하고 향후 재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죠. 합의가 결렬되면 인천공항 면세점 문이 닫히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흥미로우셨다면 2번 클릭.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은 사실상 전세의 월세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전월세 거래 53만 6천여 건 중 전세는 36%, 월세는 무려 64%를 차지했는데요. 세입자 10명 중 6명은
대부분의 4명은 이제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150만 원, 전용 110은 전세 14억 원을 유지하면서 월세 40만 원을 추가내는 식으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순수 전세보다 반전세가 훨씬 늘어난 겁니다. 첫째, 서울 평균 전세값이 6억 5천만 원에 달할 만큼 너무 비싸고, 둘째,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이 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받아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차라리 월세로 매달 현금을 받는 걸 더 선호하는 분위기죠. 앞으로 아파트 자체가 오피스텔처럼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할 거라고 내다봅니다. 포스코 ENC, DL건설 전국공사 현장 150곳이 멈췄습니다. 무려 15만 명이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기업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라는 초강력 규제를 추진하면서 두 건설사의 전국 현장이 전면 중단된 건데요. 포스코 ENC는 신반포 21차 재건축, 강동구 더샵 센트럴시티 분당단지 재건축 등 수도권의 굵직한 주택 사업들을 진행 중이었는데 전부 올 스톱 상태입니다. DL건설도 마찬가지로 40곳 넘게 멈췄습니다. 연간 15만 명이 건설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협력업체 2,000곳 이상, 외주 비용 6조 원 가까이가 줄줄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택 공급은 물론 국책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자체엔 공감하지만 사고 발생 시마다 영업정지, 면허 취소식의 처벌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다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현실화 로드맵과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합리화 방안을 모두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며 현실화율을 69%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다시 방향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이죠. 만약 현실화율이 69% 이상으로 올라가면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서울 집값이 이미 오른 상황이라 집주인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상향까지 검토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세수 확대냐 서민 부담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